보좌관을 향한 이혜훈 지명자의 폭언 녹취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조금 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녹취였을까요? 들어보시죠.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뭘 모르겠어? 말 좀 해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녹화 통화는 밤 10시 25분에 있었습니다. 밤 10시 25분.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고 하는데 최병우 의원님, 똥오줌도 못 가린다라는 저런 얘기를 들으면 그 밤에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우선 뭐 보좌진이라는 게 사실 뭐 근무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 보좌진도 공무원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녁 6시 이후에는 이제 추가로 저런 식의 뭐 지시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네. 그리고 하지 않는 게 또 원칙이고요. 그런데 밤 10시 25분이면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미 취침에 들었을 수도 있을 그런 상황에 이제 저것도 뭐 인터넷으로 뭐 뭘 검색을 좀 아마 본인이 좀 잘못한 모양이죠. 그래서 그걸 질책하는 거는 충분히 사실은 근무 시간에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밤 10시 25분에 전화를 해서 저런 폭언을 계속 얘기했고 거기에 또 우리가 인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들어가 있던 점으로 본다면 주진우 의원의 말대로 네. 저거는 거의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요. 이제 저런 것들이 거의 일상화돼 있다 지금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 앞으로 이제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까지 갈 수나 있으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길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가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1월 19일에 청문회가 잡혀 있는데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자, 처음 폭언 녹취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날 유독 화냈던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애써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 추가적인 폭언도 나오고 앞으로 또 추가적인 폭언이 또 터져 나온다면 이건 일상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선홍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초에 나왔던 그 음성 파일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네. 그러한 충격적인 뭐 내용이었는데 지금 나온 내용도 사실은 뭐 비슷해요. 계속해서 거의 직장 내 괴롭힘처럼 네. 그 부하 직원, 인턴 직원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말도 못하게 하고 뭐 모바일 버전이라고 더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도 뭐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턴 직원이 그동안의 내용들을 아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데 말하면 지난번처럼 야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또 말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고. 네. 이거는 진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이혜훈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 직장 내 괴롭힘, 뭐 갑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 뭐 자녀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나오는 청약 관련된 뭐 이런 네. 논란까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19일 날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한 번 더 보여드리죠.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녹취 추가 공개한 것 외에도 아들에게 의원으로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아들에게도 제공했다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 프린터기 수리시키고 막내 아들 회사에 수박 배달시킨 것도 모자라서 또 공항 유학 다녀오는 아들을 위해서 보좌관에게 공항 의전까지 시켰다는 주장이 지금 나온 건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의전 얘기가 나와서 네. 김병기 의원에 관한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본인이 네. 사실 그 인턴 사원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자녀 정도 될 정도의 나이 그렇죠. 그보다 또 나이가 어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에서는 이거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니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인턴 사원에 대한 것은 그건 인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인성이 저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네. 공천을 5번이나 받고 이런 식으로 했을까라는 의아심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런 부분을 아마 선거관에서 다 숨겼을 거 아닙니까? 인생에 관한 부분을. 저걸 알았다고 한다면 사실 유권자들 뽑아주지 않았겠죠. 근데 철저하게 그건 어떤 이중적 태도를 보면서 그렇게 지내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굉장히 재테크는 넣은 것 같아요. 재테크의 수준이 이제 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뭐 자동차도 뭐 정치자금으로 샀다가 자기가 싸게 샀다가 네. 또 자기가 산 차를 비싸게 팔고 비싸게 또 정치자금으로 팔고 네. 이 뭐 재테크의 어떤 방법이랄지 그 횟수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보면 세금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세금을 도둑질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아파트 당첨된 것도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아, 이건 편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방법을 써서 운이 좋아서 당첨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꼼수를 쓴 것들이 맞습니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19일 날 뭐 청문회 잡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를 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운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 녹취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9일로 예정된 청문회장에서 충격적인 녹취가 공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예. 공개될 것 같아요. 이제 청문회장에서 추가로 녹취가 공개될 예. 그 내용을 저는 뭐 대충 아는데 어쨌든 그게 공개된다 그러면 예. 걷잡을 수 없이 일으킬 수 아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번 인턴급보다 몇 배 정도 더 강합니까 그러면은? 한 서너 배? 욕설 나옵니까? 아 욕설도 있죠. 아, 욕설 예, 나옵니까? 욕설 기본 값입니다. 아 욕설은 자, 이준우 대변인의 주장을 보면 한 3-4배 정도 강도가 더 강한 그런 녹취가 공개될 것이고 욕설은 기본값이랍니다. 조계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공개된 내용보다 서너 배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지 예측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뭐 또 있다니 뭐 실제 일상적이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반복적인 어떤 폭언이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뭐 이 내용이 실제 공개될지 그 정도가 이미 공개된 것보다 어느 정도 더 심한 내용인지는 뭐 공개를 하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다른 단 문제를 떠나서 뭐 청문회를 거쳐서 최종 판단까지 받는다는 전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인성의 문제다라고 비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지금 이 과정에서 공개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해운 후보자가 뭐 청문회 준비하고 이런 매일 공개되는 의혹이라든가 문제로 지금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피해 당사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